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3강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가와 관련이 깊은 암석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요, 색이 밝다, 그리고 사찰의 석탑, 석 등으로 널리 쓰였다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색이 밝은 암석, 물론 우리가 지구과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암석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한국지리에서 색이 밝은 암석 하면 사실 하나만 이렇게 배웠어요. 화강암. 자, 우리가 현무암하고 화강암하고는 실제로 학생들 대부분이 눈으로 직접 봤고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부터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화강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 흔하다 보니까 그래서 색이 밝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고, 그 다음에 석가탑, 다보탑,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석탑은 꽤 많은 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죠. 이걸 바탕으로 가가 화강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화강암은 관련된 지질시대가 중생대, 그리고 암석의 형성 과정으로 분류하면 화성암에 해당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다가 관입하다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화성암에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련된 지질시대는 중생대니까 B가 정답이겠네요. 2번 다음 자료에 가나 암석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가는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했다. 변성암이 되겠네요. 변성암. 관련된 키워드라고 하면 시원생대, 그 다음 한반도에서 가장 분포 면적이 넓다. 그리고 세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평북 개마쥐개, 경기쥐개, 영남쥐개. 그 다음 나는 식물질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고생대 말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육성층. 그래서 여기에 주로 분포한다. 얘는 무연탄이 되겠네요. 무연탄. 자, 암석의 한 종류라 그랬는데 육성층? 라고 봐도 좋고요. 고생대 육성층, 그냥 무연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가나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가는 B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무연탄은 고생대 퇴적암에 분포하니까 시원생대 쥐계 사이에 고생대 퇴적암이 분포한다. C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3번 다음은 학술 대회의 한 장면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건 외워서 푸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필요하다보다는 이제 키포인트, 핵심 키워드는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다. 석회암이 되겠죠. 자, 석회암은 고생대 초기, 해성층, 그리고 조선 누춘군. 위치는 평남 분지,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 이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요, 고생대고요, 해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누춘군이더라. 평안 누춘군은 무연탄, 그 다음에 경상 누춘군은 공룡 화석. 처음에는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습 여러 번 하고 문제 좀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지금은 저절로 이렇게 답이 보일 거예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정답은 2번. 4번 다음 자료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속림 변동, 니은은 랴오뚱 방향 지질 구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중국 방향 지질 구주선이죠. 그 다음에 리을은 경상도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영남지방이라고 해도 좋고요. 거의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 경동성 요곡운동,
비읍은 화산활동으로 백두산,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 비읍은 조금 말이 많아지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 기역의 영향으로 낭림산맥, 마천령 산맥이 형성되었다.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송림 변동으로 중생대 초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이제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습곡 산맥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맥들, 그다음 지하에는 단층선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산맥은, 그러니까 산줄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 침식을 받아서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산줄기는 중생대 때 일어난 지각 변동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다. 대신 중생대 때 일어난 지각 변동으로 지하에 형성된 단층선이 이후에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오늘날 한반도의 산줄기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차별 침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랴오뚱 방향 산맥, 그 다음 중국 방향 산맥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죠.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산맥은 중생대 때 일어난 힘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대신 그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이 오늘날 산맥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방향을 결정한 곳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은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3번도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 4번도 우리나라 중부지방, 중부지방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면 동고서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여기를 기준으로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니까 황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유로가 길이가 긴 반면 동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길이가 짧은 편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비읍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백두산 그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죠. 5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최종 빙기 니은 풍화 산물, 그 다음에 디귿은 최종 빙기의 하천 하류 지역이니까 침식 작용이 활발해져 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을 보니까 해수면 상승, 해수면 하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빙기니까 해수면 하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후빙기, 그 다음에 미음은 후빙기에는 하천 하류 지역에서는 미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져서 충적평야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충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충적은 집합관계로 표시하면 퇴적의 부분 집합이에요. 퇴적은 원인을 가리지 않고 과정을 가리지 않고요. 그냥 무언가 쌓이는 걸 퇴적이라 그래요. 그에 비해서 충적은 물에 의해서 쌓이는 그런 걸 충적이라고 하더라. 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니은 풍화산물은 화학적 풍화작용보다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화학적 풍화작용은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데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가 아니고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물에 녹아버리는 거니까 어디 가서 이게 풍화산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에 비해서 물리적 풍화는 단순히 크기만 작아지는 거니까 쪼개지는 거니까 1번은 옳은 설명. 2번 기역은 최종 빙기에는 리을 후빙기보다 동해의 면적이 넓다. 동해의 면적은 바다의 면적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다의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기온이 높은 시기가 바다의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2번은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답이겠네요. 다음 3번 기역은 최종 빈기는 그 다음에 리을 후빈기보다 한강 발원지와 하구 간의 거리가 멀다. 뭐 태백산맥과 그 다음에 당시 해안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하천을 따라서 갔을 때 최종 빈기 때는 바다의 면적이 좁았고 육지의 면적이 더 넓었죠. 그래서 하천이 더 길었기 때문에 3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리을은 후빈기는 기역 최종 빈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더 많았으니까 식생이 더 잘 자랐다. 그 다음 5번 디귿에는 해수면 하강, 미음에는 해수면 상승. 뭐 최종 빈기, 그 다음 후빈기의 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구온난화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6번 지도의 가라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마천령 산맥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남북으로 뻗어 있는 한국 방향 산맥이에요. 마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자, 마는 낭림 산맥이고요. 한국 방향 산맥이죠. 그리고 1차 산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차령 산맥인데 이름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는 1차 산맥이 아니라 2차 산맥이고요. 중국 방향 산맥이죠. 그 다음에 라는 소백 산맥인데 1차 산맥이고 그 다음에 중국 방향 산맥이고요. 선택지 볼게요. 1번 나에는 한반도에서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위치한다. 백두산 물어보는 건데 백두산은 가에 위치하죠. 마천령 산맥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라는 한국 방향의 산맥이다. 한국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이고요. 그 다음 3번 다는 차령 산맥은 가, 마천령 산맥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차령 산맥은 2차 산맥,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천령 산맥은 1차 산맥, 융기 운동으로 직접 만들어진 거죠.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4번 가라는 모두 백두대간에 위치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풍수지리사상에 따라서 한반도의 기가 흐르는 가장 높고 굵은 산줄기를 말해요. 그래서 백두산에 시작해가지고 지리산에서 끝나는, 끝난다는 말보다는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그걸 우리 조상들은 백두대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는 지금 백두대간이 아니죠. 그 다음 5번 가라 중 2차 산맥에 해당하는 산맥은 차령 산맥이다. 5번 7번 다음 자료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거리뷰로 보는데 나는 보니까 설악산이고요. 설악산 공룡능선이네요. 그 다음에 가는 지리산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식도에서 보듯이, 모식도라기보다는 이제 이미지에서 보듯이 가는 기반함이 변성함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흑산이고요. 기반함 위에 흙이 두텁게 쌓여 있는. 그 다음에 나는 돌산이죠. 기반함이 드러나 있는. 기반함은 물론 화강암이고요. 기역 가의 기반함은 추상전리가 잘 발달한다. 추상전리가 잘 발달하는 암석은 화산암 또는 분출암이라고 하죠. 니은 나의 기반함은 변성암에 속한다. 변성암이 아니라 화성암이죠. 뜨거운 불이라 그래야 되나? 불 화자니까요. 그래서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죠. 디귿 가는 나보다 토양층의 두께가 두껍다. 흑산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가는 소백산맥, 나는 태백산맥에 위치한다. 소백산맥, 그 다음에 태백산맥. 그래서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8번 그림은 지도를 보고 학생이 생각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형도를 보니까요. 지형도는 당연히 해발 고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의 형태를 나타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지도예요. 해발 고도를 봤더니 800m, 1000m, 해발 고도가 무척 높죠. 참고로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 600m가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이 800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관악산이나 북한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지형도를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사실 면적이 좁아서 아주 잘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급경사, 이쪽은 상대적으로 완경사인데 얼마만큼 완만하냐. 여기 봤더니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표시는 사실 되어 있진 않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다. 또는 뭐 가축을 풀어놓고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다. 자, 이런 곳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 대관령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명, 이게 사실 핵심 키워드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해피 700은 여기 해발 고도가 700m를 넘어가는데 여름에 서늘하다. 물론 경치도 좋고 여기 오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융기 이전에 평탄했다는 증거가 된다. 자, 여기는 거의 산 꼭대기에 해당하는데요. 산 꼭대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통은 뾰족뾰족 경사가 급하죠.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경사가 완만하다. 그 까닭은 원래는 해발 고도가 낮고 평탄했던 곳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융기했기 때문에, 즉 여기는 과거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 해발 고도가 낮고 평탄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목초 재배, 목장이 있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가는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면은요.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다. 이건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용암이 어마어마하게 분출하면 고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뭐 대관령이나 이런 곳은 화산 활동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니은 벼농사에 유리한 기후 및 지형 조건. 벼농사는 계절풍 기후 때문에 재배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벼의 특성은 생육 기간 동안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풍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해발 고도가 높은 고위 평탄면은 여름에 서늘하니까 벼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죠. 디귿 바람이 강하여 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고랭지 농업 확대에 따른 토양 침식 증가가 우려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지금은 고랭지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요. 과거에는 그냥 경사가 완만한 산이었어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데 이제 대도시 지역과 주로 서울 수도권이 되겠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이제 밭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고랭지 농업,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냉량해서 농업을 하기에 유리하다. 모든 계절이 아니라 여름철에, 봄, 가을에는 오히려 기온이 낮아서 농사를 짓기 힘들고요. 겨울에는 당연히 농사 못 짓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는 그냥 맨 땅에 드러나 있어요. 배추나 무 같은 건 없으니까 다른 계절에는. 비가 내리면 토양 침식이 쉽게 일어난다. 실제로 지금 고위평탄면 지역에서 토양 침식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5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은 메타버스 전시회의 한 장면이다. 가다 암석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단 A, D는 각각 석회암, 편마암, 현무암, 화강암 중 하나임. 진경산수를 창안한 겸재정선의 주요 작품으로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자, 이건 뒤에 화산 지형에서 배울 부분이에요. 주상절리를 말하는 건데 현무암이랑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총석정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는 현무암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지형에서는 제일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총석정이 뭔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현무암 잘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한강과 어우러진 도담 삼봉을 담아낸 삼도담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앞에 있는 내용 설명에는 잘 나와 있진 않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시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상절리, 이게 현무암이랑 관련된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 현무암이라는 건 이 문제 정답을 찾으려면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오른쪽 이 설명에서 도담 삼봉이 뭐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물음표는 현무암 쪽 총석정 쪽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로봉이 우뚝 솟아있는 금강산, 이제 그래서 다는 화강암이 되겠네요. 밑에 볼게요. 고생대 바다 밑에서 퇴적되어 형성되었으니까 A가 석회암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물음표를 찍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화되어 형성되었습니까? 이제 여기는 변성암인데 암석 중에서는 편마암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가나 다는, 특히 가, 다는 편마음이 될 수 없으니까 가, 다에 B가 있는 건 지금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1번, 3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져 형성되었으니까 얘가 화강암이고요. 그러면은 다가 신데 그럼 정답이 1번 아니면 4번. 그런데 아까 편마음이 B가 될 수 없으니까, 가가 될 수 없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은 4번. 그리고 지하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지표면에 분출해서 형성된 화산암은 현무암이니까 D가 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 2번, 지도는 지질 시대별 지층과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임. 뭐 백두산 일대, 개마고원, 제주도, 뭐 철원 일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나는 신생대네요. 그 다음에 경상분지 일대에 나, 다하고 달리 표시가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가는 중생대고요. 그 다음에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지역에 이렇게 있고 평안 누춘군이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고생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고생대를 다시 봤더니 평안 누춘군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는 D는 조선 누춘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신생대를 보면 퇴적암이 이렇게 북한의 일부 지역에 분포를 하잖아요. 신생대 제4기층. 여기서는 갈탄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C는 백두산을 비롯해가지고 한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퇴적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하고 쌍을 이루는 건 대비되는 건 화성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는 B는 경상 분지니까 경상 누층군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는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분포하는 모양을 봤더니 약간 이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방향이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방향 구조선이에요. 대보 조선 운동 때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지질 구조선은 약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단층선이니까. 그 부분을 따라서 마그마가 관입해서 만들어진 게 대보 화강암이거든요. 대보 화강암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 중국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다, 형성되어 있다. A는 화강암인데 얘도 그냥 화성암이라고만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1번, 가, 다를 오래된 지질 시대부터 배열하면 다, 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A는 화산암에 속하는 다공질의 암석이다. 이건 현무암을 말하는 건데 A는 화강암이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B에는 해양 생물 화석이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포하는 주요 퇴적층 가운데, 퇴적암 가운데 해성층은 해양 생물 화석이 나오는 해성층은 조선 누춘군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육성층이다. B는 경상 누춘군 육성층이고요. 공룡 화석이 많이 나오죠. 4번 C는 A보다 우리나라 석조 문화재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석조 문화재의 재료로 많이 이용된 건 화강암이죠. 잘못된 설명. 5번 D는 C보다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동굴의 발견 가능성이 높다. 조선 누춘군 해성층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석회암. 석회암은 용식작용이 잘 일어나서 석회동굴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국어 문제에 가깝다기보다는 국어 능력이 조금 필요하죠. 가를 봤더니 이 시기에 한반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한반도는 호수의 형태로 존재했던 동해래요. 동해는 지금은 태평양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호수가 아니잖아요. 이때 호수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요. 육지로.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잘려 있지만 일본과 이쪽 아시아 대륙도 육지로서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았다. 그래서 가는 뭐 빙기인데 가장 마지막 빙기니까 최종 빙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바뀌어서 약 1만 년 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농경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시기는 최종 빙기하고 대비되는 오늘날에 가까운 후빙기죠. 해수면이 상승한.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이렇게 해안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보던 현재 우리나라 주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안선이죠. 이건 후빙기 때 지금 해안선이잖아요. 1번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하다. 화학적 풍화작용은 기온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물이 많을수록 잘 일어나니까 후빙기에 더 활발해요. 그 다음에 2번 나 후빙기에는 가 최종 빙기보다 속리산의 해발 고도가 낮다. 해발 고도는 해수면에서 이렇게 시작한 높이잖아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발 고도는 낮다. 다음 3번 가 시기의 최종 빙기에 B 지역의 하천은 감조 구간이 나타났을 것이다. 최종 빙기에는 해안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 해안선을 좀 잘못 그렸었네요, 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금강인데 금강이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B는 지금은 하구 지역이지만 최종 빙기 때는 마치 하천의 중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조 구간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 4번 가 시기의 최종 빙기에 C는 제주도는 육지와 연결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참고로 황해의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빙기 때는 후빙기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해수면이 약 120m 정도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황해 전체, 그다음에 남해도 대부분 제주도까지도 다 육지로 연결되었다. 육지였다. 정답은 4번. 그다음 5번 나 시기에 후빙기에 A 지역은 하천의 상류 지역은 B 지역보다 하천의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후빙기 오늘날 하천의 상류는 침식, 하천의 하류 또는 하구는 퇴적. 그래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반도는 고생대까지 비교적 지각이 안정되어 있다가 송림 변동, 대보 조선운동, 그 다음에 마그마 관입을 수반하여 화강암이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화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쭉 읽어봤더니 경동성, 요고운동
발생하고 화산활동까지 일어났더라. 자, 우리나라의 산맥분포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요, 한반도 방향으로 뻗어 있는 가가 한국 방향 산맥이에요. 그 다음 나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이제 방위로 말을 하면 서남서에서 동북동으로, 물론 거꾸로 말을 해도 돼요.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랴오뚱 방향 산맥이고요. 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다는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에서 동북 방향에서 서남 방향으로, 남서 방향으로,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중국 방향 산맥이죠. 기억, 디귿은 대보조산운동은 화강암은 덕유산과 같은 흑산의 주단 기반암을 이룬다. 얘는 잘못된 설명이죠. 흑산의 주된 기반암은 변성암 중에서도 편마암이 제일 많죠. 니은, 리을의 기반암은 경기지계, 영남지계의 기반암은 변성암, 중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아니라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디귿, 가는 한국 방향 산맥은 미음, 경동성 요구로 운동으로 형성된 1차 산맥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나는 랴오뚱 방향 산맥은 기역, 송림 변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중국 방향 산맥은 니은, 대보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지질 구조선과 대체로 방향이 일치한다.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면서 2차 산맥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제작한 우리나라 국립공원 홍보물의 일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산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세 산은요, 여기는 북한산, 그 다음에 여기는 1915m 지리산, 1947m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죠. 가는 용암이 굳은 수직 암벽이라는 말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가 한라산. 그 다음에 나는 반달 가슴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이죠. 그 다음에 다는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인근에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그 다음에 100군데가 꼭대기고요. 인수봉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1번, 가의 주된 기반암은 제주도 한라산 현무암이 되겠네요. 한반도 암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건 변성암, 편마암을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 그 다음 2번, 다의 정상부에는 분화구가 존재한다. 한라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다는 북한산은 한라산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이건 기후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면 물음표로 하시면 되고요. 물음표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확실한 정답을 보면 되니까, 찾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4번, 나와 다는 모두 2차 산맥에 위치한다. 지리산은 앞에 있는 문제에서 보듯이 소백산맥이라고 하는 1차 산맥에 위치하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가, 다 중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는 변성암이 가장 이르다. 나가 가장 이르다. 정답은 5번. 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 방송 장면이다.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진만 봐도 알겠죠.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해당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들만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풍력발전소도 있고 이 부분을 보니까 밭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고위 평탄면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 안반대기 일 때는 고위 평탄면이다.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네요. 자, 기억,
주로 대규모의 시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시설 작물은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걸 짓고 그걸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걸 시설 재배라고 해요.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시설 재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 다음 니은 기바람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어 분지 형태를 이룬다. 분지 형태가 아니라 고원 형태를 이루는 거죠. 해발 고도가 높고 평탄하니까요. 그 다음 디귿 적설 기간이 길어 강수량이 적은 봄에도 수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겨울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있다가 봄이 제일 건조하거든요. 봄에 이제 그 눈이 녹은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디귿 하나네요.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